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모디파이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과 딜리트 기능 만들면서 바로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모디파이는 우리가 이미 기본적인 기능은 만들어 놨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DB util이랑 CQ SQL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좀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모디파이 기능에서 게시물 수정이라고 하는 출력문도 아까 이 리스트 때랑 마찬가지로 조금 아래쪽으로 넘어가면 좋겠죠? 실제로 수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고치고자 하는 게시물은 수정할 수 없어, 없는 게시물이야 이런 거 보여줄 거면은 굳이 저런 거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위치를 좀 바꿔주도록 하고, 자, 아이디를 잘라내는 작업 같은 경우는 당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맞겠죠? 그래야 이 아이디라고 하는 글 번호를 찾아내고 그 글 번호로 게시글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건드리기 이전에 우리 이미 만들어놨던 기능 쪽부터 손을 좀 대볼게요. 자, 이렇게 트라이 부분 다 없애주도록 하고, 여기 이제 CQ SQL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SQL에 append를 사용해서 바로 쿼리문을 적어주도록 하죠. 데이터 아티클에 set update date 부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은 이렇게 가져와서 넣어줄 건데, 변수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로 구멍 하나만 내주고 실제로 변수 활용, 바디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쿼리를 날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써줄 건데 이 조건문 부분도 하나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where id에 물음표 구멍 하나 내준 다음에 id라는 변수 활용, 글번호 잘라낸 거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날리고자 했던 쿼리문은 올바르게 세팅이 됐을 것 같고요. 이 쿼리문이 날라갈 때 이제 우리가 요청을 보내야 돼요. DB util한테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커넥션과 SQL 똑같이 세팅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얘는 리턴 타입이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 int 타입으로 리턴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리턴 타입은 어떤 값을 돌려주느냐, 우리가 SQL YOG에서 실제로 업데이트 쿼리를 날렸을 때 몇 열에 적용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보여줄 때 쓰는 그 숫자, 그 부분이 남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받아주고요. 얘를 하나 찍어보도록 하죠. 진짜로 적용이 잘 됐나 이런 것들이 얘한테 담겨온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한테는 게시물이 2개 있는 상황을 모디파이를 통해서 일단 없는 글 한번 해볼게요. 4번 글은 존재하지 않는데 수정하라고 뜨고요. 내용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AF의 출력 결과는 0이 나왔죠. 실제로 적용된 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정되었다고 떴지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실제로 업데이트 쿼리나 딜리트 쿼리 같은 경우에는 적용된 열이 없어도 에러가 발생하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글을 꼭 집어서 제대로 수정하거나 제대로 삭제하지 못했어도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0열에 적용되었다라고 해서 실제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활용할 때가 있을까요? 지금 AF라고 하는 변수가 받아내고 있는 이거 affected row라고 해서 그냥 변수 이름 이렇게 약자로 지은 건데, 이 녀석을 만약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얘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건문을 열어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0이면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컨티뉴로, 커넥션이 아니라 컨티뉴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면 문제가 그러니까 적용이 되었을 때는 수정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뜰 거고 적용이 안 되면은 이게 뜰 거거든요. 4번 글 적용이 안 돼야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겠죠. 왜냐면 존재하지 않는 게시글인데 수정할 제목과 내용을 입력까지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녀석을 위쪽으로 올리자니, 입력받기 전으로 올리자니 가능한가요? 안 되죠. 날라갔다가 돌아온 결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럼 이 녀석들이 밑으로 내려오자니 여기 변수에 세팅을 못 할 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뭐 아예 기능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이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딱히 의미가 없는 녀석이니까 우리가 필요 없으면 안 받으면 되죠. 실제로 리턴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서 변수에 저장하지 않는다면 알아서 이제 코드 내에 둥둥 떠다니다가 가비지 컬렉터가 물어가 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게시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에 대한 판단을 이쪽에서 진행을 할 건데 실제로 입력받기 전에 진행을 해 줄 거예요. 자, 이거 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금 아이디를 잘라냈으니까 이 아이디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게시물들 중에서 이런 게시물이 있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다는 건 쿼리를 작성해야 되고 그 쿼리를 날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걸 받아와야 되고요. 받아온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쿼리를 작성을 할 건데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SQL이라고 하는 애가 겹치죠. 자, 이 상황에서 이 녀석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겠지만 사실 바꿀 필요도 없어요. 얘는 여기서 재활용하면 돼요. 위에서 객체 만들었고 어펜드를 진행을 할 겁니다. SQL 어펜드를 사용해서 이제 뭐 셀렉트 쿼리 같은 거를 적어서 날릴 건데 이렇게 날렸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온 결과 어떤 결과를 남겼을 때 그걸 가지고 검증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건 실제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태란 얘기니까 그때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객체가 연결이 되면 그 전에 연결되어 있던 객체는 그냥 이제 연결이 끊기고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그냥 진행을 할 거고요. 셀렉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단 ID, PK의 역할을 하고 있는 ID를 조건으로 줘서 검색을 할 거니까 우리는 게시글 하나, 있으면 하나고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쿼리로 직접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쿼리가 날라갔다. 뭐 하나의 게시물이 있을 건데 여기 ID 부분에 없는 게시물이 들어왔다. 안 나올 거잖아요. 그쵸?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그냥 셀렉트 로우를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어제 이거 적용시키고 설명드렸을 때 이 녀석들 데이터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녀석들 얘네를 활용해도 되겠네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쓰셔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로우 인트 밸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인트 밸류를 사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인트 타입을 리턴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여기서 이 녀석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막 디테일하게 까볼 건 아니지만 얘가 하는 일은 결국 셀렉트 로우를 한번 해요. 로우를 해서 이 녀석이 실행이 되면 결국 셀렉트 로우 스가 일을 한번 하고요. 그럼 우리 리스트에서 썼던 것처럼 결과를 받아와 준다라는 거예요. 리스트 맵으로. 그렇게 받아온 리스트 맵을 이 녀석이 로우스라고 하는 변수가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지금 조건 한번 따지죠. 이 로우스라고 하는 녀석이 사이즈가 0이면 0과 같으면 뭐 하고 있어요? 비어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객체 해시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리스트에 어레이 리스트 연결하듯이 맵에 해시맵 객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 해시맵 새로운 맵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넘기고 있으니까 비어있는 객체가 넘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0이 아니면 그때는 로우스에 담겨있는 첫 번째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녀석을 주겠다.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결국에는 셀렉트 로스 이 녀석이 했을 때 리스트 맵 형태로 데이터가 온단 말이죠. 이렇게 맵에는 또 제너릭이 있겠지만 자, 그럼 리스트가 뭐 데이터가 없으면은 애초에 사이즈가 없을 거고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방이 생겨날 건데 자, 우리가 ID, PK 역할을 하는 ID 가지고 웨어절에 조건을 걸어서 조회를 했을 때 셀렉트를 했을 때 데이터가 있으면 하나, 한 줄,
없으면 없는 거죠. 이거 두 개 말고 데이터가 여러 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나요? 가능성은 없죠. 왜냐면 아이디, 우리가 조건에 사용한 아이디 자체가 PK니까. PK는 절대로 중복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데이터는 있으면 하나,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리스트 맵에 담겼을 때 리스트에 0번 방의 데이터가 있으면 있는 거지 1번 방은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0번 방 걸 리턴하고 끝나는 겁니다. 사이즈가 0이면은 애초에 게시물이 없는 거니까 비어있는 맵 객체. 그럼 사이즈가 0이 아니라 하나라도 존재를 한다면 무조건 데이터는 0번 방에밖에 없을 거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그걸 하는 것까지 판단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럼 결국 얘가 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녀석한테 남는 거는 비어있는 해시맵 객체 아니면 어떠한 게시물이 하나 담겨있는 맵 객체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비어있는 해시맵 객체 아니면 실제로 값이 들어있는 맵 객체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이제 향상된 포문을 사용해서 또 돌리는데 자, 맵 객체한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리모컨을 누른 거니까 이 기능 중에서 키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일단 리턴 타입부터 좀 볼까요? 얘 리턴 타입 뭐예요? 이거 셋이라고 하는 객체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배우실 때 이런 걸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자바의 최상위가 오브젝트인 건 알고 계시죠? 모든 것들의 꼭대기에 오브젝트가 있어요. 자바는. 자, 이 오브젝트 안쪽에 컬렉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너무 큰 영역이니까 바로 컬렉션으로 들어갈게요. 컬렉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쪽에 우리가 쓰던 리스트도 있는 거고요. 뭐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뭐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녀석들도 상당히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안쪽에 있다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맵이. 그리고 이쪽에 결국엔 또 셋이라고 하는 녀석도 존재를 하고요.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객체들, 복수기의 데이터를 다룰 때 쓰는 이런 맵, 리스트, 셋 이런 녀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셋이란 녀석은 결국 이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얘도 그냥 만들어져 있는 타입 중에 하나인데 제너릭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스트링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셋이라는 객체 안쪽에는 스트링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정의해 놓은 거겠네요. 그리고 이 녀석 이름을 한번 보고 유추를 해볼게요. 키, 셋이래요. 맵 객체가 들고 있는 맵 객체는 이제 키랑 밸류로 1대1 세팅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데이터의 개수에는 상관이 없으니 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 키끼리는 중복이 안 돼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 맵 객체가 들고 있는 키들만 빼가지고 셋이라는 객체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키는 우리가 대부분 스트링 타입으로 사용을 하니까 스트링으로 그냥 얘가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셋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셋은 얘도 이제 이건 하나 볼까요? 그냥 이걸로 보죠. 자바 셋 아무거나 하나 볼게요. 결국에는 집합이고요. 우리가 쓰고 있던 그 리스트나 맵 같은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고요. 저장 순서 유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셋이라고 하는 애의 특징 자체가 그냥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키셋 생각을 해볼게요. 자, 키는 중복될 수 있나요? 맵 안에서? 없죠. 그럼 지금 셋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주 딱 들어맞겠네요. 그리고 순서 중요한가요, 맵에서? 맵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리스트였다면 순서가 중요했겠죠. 인덱스 번호대로 순서가 있으니까. 근데 맵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 유지하지 않고 중복값 허용하지 않는다. 이 두 조건을 완벽하게 이 맵 객체의 키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딱 들어맞는 조건이겠네요. 그래서 키셋인 거예요. 다른 타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키셋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내장되어 있는 메서드고요. 우리가 직접 따로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순서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런 걸 써라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상관없으니까 무시해 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냥 맵이 갖고 있는 키들만 따로 빼내서 하나의 일종 객체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객체는 순서 상관없고 중복 허용 안 되고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거죠. 만약에 이 키를 제가 리스트로 키셋이 아니라 키리스트라는 식으로 받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리스트는 값이 중복될 수 있죠. 불필요한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리스트는 순서가 존재하죠. 근데 이거는 순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바가 그냥 상황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알아서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셋을 돌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ID, REG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타이틀과 바디 이렇게 총 5가지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키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set이라는 객체 형태 안쪽에 자리를 잡아요. 그냥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얘는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순서가 없지만 어쨌든 순회는 가능해요. 복수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들어있는 녀석부터 그냥 빼다가 넣는 겁니다. 넣을 때 순서가 의미가 없어서 id부터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그냥 중구난방 섞여 있는데 하나씩 가져와서 반복문을 돌린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돌렸을 때 어차피 이 안에는 스트링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니까 스트링 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하나씩 꽂아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꽂았어요. 꽂았는데 얘는 리턴을 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 키셋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셋 객체가 비어있지만 않으면 이 반복문은 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어있지 않으면 돌아요. 돌았을 때 그 지금 첫 번째로 들어간 키를 이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로우는 결국 맵이고 맵에서 키로 그 밸류를 가져오겠다 했어요. 그 가져온 밸류를 인트로 평균화해서 리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첫 번째로 반복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돌았을 때 id가 있을지 REG 데이트가 있을지 뭐 타이틀이 있을지 우린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셋 안에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들어갈지 우린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id가 들어갔다. 첫 번째로 id가 들어갔다. 그럼 id의 값을 개수로 가져오면 얘는 int 값이 맞죠. int로 형변환을 하면 문제가 없겠죠. 리턴을 하면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id가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 REG 데이트라던가 타이틀 같은 거였다면 인트로 형변환이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당연히 데이터 포맷이 안 맞는 거니까 형변환이 불가능한 녀석이니까 그럴 때는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거면 셀렉트를 한 결과로 결과 탭에 나타나는 이 결과가 무조건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쿼리를 짜면 돼요. 그럼 얘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요. 얘는 무조건 문자열이 남을 수밖에 없게끔 짜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얘는 불린 타입으로.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true, false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0과 1로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가져온 값을 가지고서 얘가 지금 1과 같냐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따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고요. 얘랑 똑같은 메커니즘이니까 결과적으로.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로우에서 키셋을 딱 만들어냈고 순회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비어있대요. 로우가. 랩개체가 애초에 비어있었대요. 그러면 키셋을 만들었지만 얘가 만들어진 게 데이터가 없을 거니까 이 반복문은 한 번도 못 돌겠죠. 못 돌았어요. 뭐 줘요? 마이너스 1 주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실제로 활용을 할 건데 셀렉트를 해서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냐를 숫자, 정수형 데이터가 남을 수 있게끔 결과를 봐야 돼요. 자, 제가 2번 게시물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2번 게시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숫자로 볼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로 볼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실제로 셀렉트를 그냥 에스터리스크나 컬럼으로 조회를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쓰자라는 겁니다. 집계함수. 그러면 이 녀석은 있으면 1, 맞죠? 없으면 없는 데이터면 뭐 들어와요? 0 나오겠죠. 카운트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만약에 이런 쿼리를 날려서 select row int value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얘가 리턴될 가능성이 있나요? 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로우스가 비어야만 가능한 건데 우리는 지금 1과 0이라고 하는 결과를 어쨌든 남겼잖아요.
여기에 키셋이 아니라 로우라고 하는 이 맵 객체에 컬럼 이름이 키로 들어가고 밸류가 우리가 데이터 값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데이터가 없는 경우, 일치하는 게 없는 경우 키는 누구? 이거. 밸류는 누구? 0. 그럼 키가 존재했네요. 무조건 방법문을 향상된 펌을 돌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쿼리를 날린 결과로 select row int value를 이걸로 리턴 남긴 값을 가지고 이제 게시물이 진짜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이걸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리턴될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애초에 count라고 하는 이 select 쿼리를 사용을 한다면, 다른 방식을 쓴다면, 애초에 이런 걸 쓴다면, 만약에 id 같은 걸로 조회를 했다면 얘는 비어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1로 검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트 같은 걸 사용해서 처리를 했다면 얘는 1과 0이니까 0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게시물이 없다의 경우를. 자,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 뭐 정확하게 무조건 인트 값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id를 그냥 조회를 해서 써도 무방해요. 어차피 정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쿼리를 날릴 거다. 저는 이거 카운트 가지고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카운트 에스터리스크로 조회 안 하고 pk로 조회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줄을 바꿔볼까요? 그럼 article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where가 하나 필요하겠죠? where id는 물음표 그 다음에 id. 자, 그럼 이 쿼리가 날라가려면 우리가 dbut일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select row int value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결국 어떤 값을 리턴을 할 건데 그 값을 저는 이렇게 받아주도록 하죠. article cnt count article count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게시물 개수 이런 느낌으로 받을게요. 이름이야 뭐 우리가 짓기 나름이니까. 다음에 이렇게 받았을 때 이 article count라는 녀석이 1이면 존재하는 경우 0이면 게시물이 없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여기다가 article count를 넣어서 0과 같으면 이런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 continue가 있어야 밑으로 안 내려가고 반복문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대로 사용해주고, 이거 문제없이 뚫고 코드가 내려왔다면 그때는 존재하는 글일 거니까 수정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처리하는 거.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자, modify 기능을 좀 만들어 본 건데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article modify라고 해서 4번 글을 하겠다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나오고요. modify에 2번 글을 하겠다, 수정 잘 나왔고 수정됐다라고 뜨는데 가보면 진짜로 수정이 됐죠.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목 쪽은 이거 그냥 빼죠. 이렇게. 자, 그러면 modify 기능도 완료를 했어요. 이거를 제가 안 지우고 아까 커밋을 했었나 보네요. 이거 빼고 주석이 또 걸린 게 있나 보고요. 없는 것 같군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디테일 기능이랑 딜리트 기능 만들어 볼 건데, 사실 업데이트, 이 modify라고 하는 기능을 만만하게 만드시면 디테일이나 딜리트는 그냥 거저먹기예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뻔하거든요. 그죠? 디테일은 modify랑 유사하면서 리스트랑 유사할 거예요. 리스트랑 유사할 거고요. 딜리트는 modify랑 거의 똑같겠죠. 실질적으로 dbutil에 있는 이 딜리트라는 메서드조차도 결국 업데이트한테 일을 넘기고 끝나요. 그래서 하는 일은 거의 똑같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테일 기능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명령어부터 하나 받아줘야겠죠? 자, 여기서는 얘를 그냥 활용을 하겠습니다.
디테일도 모디파이랑 마찬가지로 번호 입력하는 거 존재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똑같이 필요하겠죠? 자, 아이디를 잘라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 게시물 있냐 없냐 따져봐야 되죠. 디테일도 마찬가지예요. 게시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따져볼 겁니다. 따져봤을 때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거 없어. 존재하면 그 게시물 내용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얘를 쓸 이유가 있나요? 이런 걸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그대로. 얘는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애초에 하고자 하는 일이 게시물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물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따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게시물이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못 가져오고 이 결과 가지고 따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얘를 쓸 게 아니라 쿼리를 그냥 애스터리스크로 조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디로 게시물이 존재하면 그 게시물의 내용을 아예 갖다 줄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 줄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겠다라고 했으니 이제 select row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어디에 받아야 돼요? select row라는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맵이었어요. 맵 객체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이름을 article map이라고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분석을 했을 때 이 select row라고 하는 녀석은 게시물이 있을 때에는 들어있는 리스트, 맵을 돌려주는 거고, 맵 객체. 키랑 밸류가 세팅되어 있는 그 맵 객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 근데 만약에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새로 맵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맵을 넘기죠. 두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 맵이 비었거나, 그러니까 뉴 해시맵, 새로운 맵 객체가 연결돼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값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 한 경우겠죠. 그러면 게시물이 없다는 이게 비어있는 경우일 거니까 그 비어있다를 우리가 검증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자, 아티클 맵이 비었다.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보통 객체가 값이 비어있으면 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로는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이건 그냥 여기서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티클로 얘기하면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리스트 타입 제너릭은 아티클을 넣었고요. 하나는 너를 넣어놨고 하나는 비어있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넣어놨어요. 자, 둘 다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얘랑 얘가 같아요? 이거 다르죠? 이거 왜 달라요? 얘는 널, 아예 데이터가 아예 없다의 느낌인 거고 얘는 있는데, 리스트가 있는데 빈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문자를 가지고만 따져봐도 이거랑의 차이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셀렉트 로우 하면 뭐 넘어온다고요? 비어있는 맵 객체. 널이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애초에 만약에 얘한테 널을 줬다라고 하면 여기선 널 검증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은 비어있는 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널이 아닌 겁니다. 널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객체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차이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걸 널 검증을 못하니까 얘를 가지고 어떤 검증을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이제 맵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이었다면 그냥 알고 있는 거 쓰시면 됐을 거고, 만약에 몰랐다면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맵 객체가 비어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메서드, 이런 식으로만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 구글링 했던 걸 제가 껐나요? 껐나? 아, 여기 있다. 자, 자바 맵 객체가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메서드, 이런 거 나오죠. 컬렉션의 널값 체크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자, 여기
객체가 비어 있으면 true, 데이터가 있으면 false를 준대요. 누가? 얘가. is empty.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장 메서드를 머리에 다 넣어놓을 수 없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도 사람이 써주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나 없나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을 때는 가장 기본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상황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이거를 뭐 구글링을 하시든 GPT한테 물어보든 그런 걸 통해서 얘가 대답해 준 걸 보고 그걸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색을 들어가면 사용법 혹은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머리에 못 넣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웹이라고 하는 웹 개발에서 사용하는 메서드들이 거의 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머리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거 해야 되면 이거 써야겠네 딱딱딱딱 나올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점 찍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많은데 여기 마우스 올려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설명이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해당 메서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알아가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 설명이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그렇게 보다 보면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걸 읽것만 읽어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isEmpty라고 하는 맵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할 거고요. 이 녀석이 하는 일은 이 맵이 비어 있는지 널인지가 아니에요. 비어 있는지 확인. 비어 있을 때는 true, 비어 있지 않으면 false. 그렇다라는 건 지금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우리 비어 있을 때를 막을 거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거 가져올게요.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것까지 코드가 뚫고 내려왔다. 여기를 만나지 않고 코드가 여기를 안 하고 내려왔다면 어떤 경우? 지물이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일 거니까 그때는 이제 출력문을 사용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여기다가는 번호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작성일 특정일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각각한테 맞게끔 보여주면 되는데 자 여기가 이걸 우리가 아직 안 했군요. 아이디는 실제로 위에서 잘라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보여줘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게시물은 맵 객체 지금 갖고 있으니까 맵 객체가 얘를 사용해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보여준다라고 하면 article map.get 여기는 reg date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여기 오브젝트로 남았지만 우리가 변수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 서식 지정자 구멍에 그냥 치환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미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웹객체를 사용해서 아티클로 재조립하는 생성자를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걸 사용을 한다면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ID,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reg date,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뭐 update date 이런 것들을 쭉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테스트 또 한번 해볼까요? 지금 GPL 4번 없습니다. 없다고 잘 나오고 있고 2번 있으니까 잘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날짜를 보면 저 t가 좀 거슬리지 않나요? 저 t를 없애려면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local date time의 데이터를 우리가 형태, 포매팅을 한번 더 해주면 돼요. 그 포매팅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진행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거 다 끝마무리가 될 때쯤에 좀 거슬리면 그때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데이터를 인자로 넣어주면 그 포매팅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때 인자로 넣어주면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뀐 값으로 리턴을 해주니까 그런 거 그냥 사용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더 불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만 만약에 그 포매팅이라는 거 모르겠고 난 내가 아는 걸로 해결해 볼래 라고 하면요, 이 녀석을 스트링으로 형태를 변화시킨 다음에 아티클 얘를 어떻게든지 스트링으로 형태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서브 스트링을 쓸 수 있죠. 이걸 사용해서 앞에 자르고 뒤에 잘라서 이어 붙여도 돼요. 근데 그러려면 스트링으로 형태를 변환시키는 이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아는 걸 가지고 해결을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걸 좀 더 쉽게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고, 근데 항상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둘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법이야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붙여줘 볼까요? 사실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은 없는 거지만 여기서는 뭐 아이디를 써도 아티클.id를 써도 상관없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디테일 기능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딜리트 기능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딜리트는 뭐 너무 쉬워요. 이 모디파이를 제가 그냥 복사를 하나 할 거고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딜리트로 바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딜리트한테 얘 필요할까요? 딜리트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딜리트 쿼리를 날려야 돼요. 근데 지우려고 하는데 게시물이 없으면 이것도 못 지운다고 게시물 없다고 알려줘야죠. 그럼 이 과정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디테일에서 얘가 필요 없었던 이유는 어차피 게시물이라고 하는 맵을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보여주려면,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건데 딜리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똑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다면 실제로 삭제가 가능해야겠죠. 다시 입력받는 거 필요 없을 것이고, 쿼리는 어때요? 바꿔줘야죠 당연히. 우리가 delete from article where의 id로 쿼리 작성해주고요. 자, 그 다음 이거 바꿀 필요 있을까요? 이건 사실 안 바꿔도 똑같아요. 어차피 delete 메서드로 호출을 하면 일 누가 한다? 업데이트가 한다. 그래서 이 녀석한테 일을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걸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상황에 맞게끔 이름을 좀 더 부합시키려고 해놓은 거겠죠?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기능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가 되면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이러고서 진짜로 잘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2개 있는데 1번 글을 지우겠다. 삭제 잘 됐네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없는 글을 지우려고 한다.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모디파이 기능과 디테일 기능과 딜리트 기능, 그리고 제가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순서도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순서대로 만들어 놨어요. 위아래로 만들면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렸던 이 상황이고요. 자, 이제 회원가입 기능도 여러분들한테 다 하신 분은 만들어 보셔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번 끊고 커밋을 남겨드린 다음에 회원가입 시간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죠.